랭킹쇼! 오, 나의 주식! 네, 이건입니다. 네, 유창호입니다. 네, 오늘 지난주 하락 분위기가 오늘까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FOMC부터 주요 경제 지표까지 뭐 보고 가야 되는, 확인해야 될 것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은 무거운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뭐 이렇게 좀 탄력이 떨어지기는 시장이긴 한데, 네. 그래서 진단을 통해서 우리가 또 떨어질 때 또 반격의 모멘텀을 또 만들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네, 여러분 참여 방법은 전화도 가능하고요. 네. 유튜브 채팅창으로도 종목 진단 신청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고 궁금한 종목에 대해서 매수 문의도 가능하니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꼭 좀 참여를 해주세요. 오늘같이 어려운 날일수록 이렇게 각각 종목별로 어떻게 이 곤경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꼭 이 그쵸. 기회 붙잡고 진단을 해보시죠. 네. 자, 지금 채팅창에 840명이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네. 제 눈에 가장 먼저 보인 분은 AHY님입니다. 와인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고요. 자, 우리 서당깨님 오셨군요. 네, 어서 서당깨님, 오십시오. 마녀 PD, 미녀가 아니었어요? 미녀? 이제 마녀로 바뀐 겁니까? PD님, 이건창호님, 앵커님, 바이요. 마녀 네. PD 진짜 화낼 수도 있는데. 마녀,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자, 앞산솔님께서 모두 점심 식사는 마치셨습니까? 예. 훈자님 제외, 왜 훈자님 제외하시는 거죠? 훈자님 뭐 일 있으신가 봐요. 요즘에 너무 수익률 높으셔가지고, 시샘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약간 그래도 좋게 얘기해 주셔야 또 다른 기회가 나한테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자, 좋은 날님께서 안녕하세요 인사 말씀해 주셨고, 잠깐만요. 이 톰 메이로님께서 잠깐만, 이건 저희 제작진입니까? 제작진 아닙니다. 언제 바뀌었어요? 톰 메이로 언제 등장한 겁니까? 그런 이거? 것 같습니다. 우리 와글님께서도 오셔가지고 반갑습니다. 이게 익숙한 분도 계시고 또 네. 새롭게 뵙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모두 다 환영하고요. 1시간 동안 랭킹도 맞추시고 이렇게 시장 힘들다고 같이 좀 이렇게 맞아요. 힘들지 마시고요. 잠깐 한번 두뇌도 돌려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마침 고고뚜님께서 대명에너지 종목 진단을 보내주셨는데요. 그렇죠, 이런 자, 거예요. 이렇게 타이밍을 잘 가져가셔야 돼요. 그렇죠, 아무도 눈에 딱 안 띄잖아. 올릴 때 한 네. 번쯤 올려주시고, 슥슥 저희가 종목 진단 보내달라고 할 때 그때 딱 보내주시고,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확률이 높아진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또 유창호 앵커 머리를 또 내리고 온 걸 또 바로 캐치하셔가지고. 아니, 사실 제가 네. 가끔 이제 내리고 올 때가 일부러 이렇게 할 때가 있는데, 네. 예전에는 약간 영한 느낌이 났는데, 오늘따라 약간 바보 같아서 제가 더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 바보 아닌데? 같음이 잘 사라지질 않네요. 아니야, 잘생겼어요. 그래요? 또 뭐라고 할까봐 또 깔고 가는 것 봐, 또. 이게 진짜 정말. 오늘따라 막 바보 같은 느낌이 있어서 아이, 조만간 미용실에 들렀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짜 바보를 못 봐서 그래요. 자, 네, 똑똑박사 에디님께서 예. 하락장엔 앞머리 내림이래요. 그래요? 저는 약간 좀, 그래도 후반에는 오르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반만 올려봤습니다. 예. 말 잘하는데요? 오늘 괜찮죠. 자, 자, 랭킹 가볼까요? 좋아요. 오늘의 랭킹 주제를 지금부터 한번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랭킹 주제입니다. 갑니다. 2사. 2사. 이거 뭐죠? 2사입니다, 진짜. 보충 설명이 필요한데요. 넘겨주세요. 그렇죠. 잠깐, 이런 게 있어요? 희한한 걸 찾아와요, 희한한 걸. 누가 이런 통계를 냅니까? 이거 진짜 통계 맞아요? 오늘 저희 담당 PD가 오늘 뽑은 거기 때문에 주제가 희한해도 이해해 주십시오. 이사를 가장 많이 하는 요일이 어떤 요일일까? 저는 이거 손 없는 날 뭐 이런 건 내 들어봤었어도, 예. 아니, 실제로 이사업체의 견적 기준이 있네요. 업체에서는 이제 그런 게 필요할 수 있겠죠. 와, 네. 랭킹쇼 진행 지금 몇 주 만에 별별 랭킹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보니까 월요일, 목요일 이렇게 묶여 있는 거 보니까 요때 쓰는 경우도 아니, 있고. 제가 봐도 월요일, 목요일은 아니에요. 아무리 봐도 5위 같습니다. 그래요? 월요일에 이사를 될까요? 오히려 거꾸로 사람 없을 때 좀 싼 값에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예. 그것도 나름 일리는 있네요. 금요일 날마저 뭔가 이사라는 일을 하고 싶지는 않고. 아니, 그렇게 따지면 네. 확실히 화요일도 좀 이상하긴 하고요. 그렇죠. 예. 야, 화요일, 수요일, 토요일 뭐 다 있습니다. 일요일은 없어요? 일요일은 뭐야? 쉬어야죠. 예. 그렇군요. 이사도 업체가 쉬어야 되기 때문에 일요일만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채팅창 보니까 서답게 1년차님께서 월목요일, 그리고 잠깐만, 깜짝아. 이사 8이조가 뭐예요? 토메이로님께서 248, 2 곱하기 4는 8이죠. 예. 자, 가블레님 금요일 이사하고 주말에 정리? 이것도 굉장히 일리가 있습니다. 자, 매주국맘님 금요일 불금에 이사하고 주말까지 쭉 정리.
이게 그러네요. 요즘은 상당히 나름대로 타당한 이유라고 생각이 되기도 하는데요. 근데 그 이사해서 정리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거 하루 하루 이틀 안 되죠. 한 몇 달 잡고 진짜. 보일 때마다 슬금슬금 해야 돼요. 이삿짐 네. 정리는 사실은 누구 한 명은 그쵸. 백수해야 됩니다. 그렇죠. 아니 일하면서 이거 정리가 안 돼요. 맞아요. 정말 오래 걸리는 거 알고 계시죠? 네, 다시 한번 이제 아내한테 감사의 말씀 올리고요. 그리고 마그마님께서 아주 예. 재밌는 답변해 주셨어요. 이사는 남편이 멀리 출장 가는 날로 해야죠. 이런 마인드가 큰일 납니다. 예, 이런 이거 무슨 얘기죠? 바로 소환될 수 있는 이런 멘트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그마님 요즘에 약간 그 위태위태하네요. 네, 스트레스 받으시면 여기서 풀고 하셔야 됩니다. 네. 예. 자, 그러면 이제 종목을 하나씩 넘어가기 전에 종목 고르고 있나 봐요. 그래요? 아직 뭐 안 올라왔어요? 여러분 이게 랭킹쇼 진단 프로그램에 얼마나 실시간으로 진행되는지를 정확히 지금 보고 계신 겁니다. 네. 저희가 이야기가 길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아직 다음 종목 뭘로 할지 모르거든요. 아니면 전문가님 모셔놓고 전문가님한테도 이거 질문 좀 해볼까 봐요. 그럴까요? 자, 그럼 먼저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전문가가 토마토 투자 클럽 금산 전문가 그렇습니다. 먼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금산입니다. 네. 그 전문가님께서는 이사하신 지 꽤 되셨어요? 저는 이사를 젊었을 때 많이 했죠. 젊었을 때? 그럼 젊었을 때 젊었을 때 주로- 한 5번 이상 갔는데. 그렇습니까? 얼마 많이 전에 하신 하셨네요. 거군요. 네. 그러면은 이사하셨을 때, 근선적으로 젊다는 얘기죠. 예. 주로 뭐 주중에 이사 날짜를 잡으세요? 아니면 뭐 주말에 잡으세요? 그게 그 질문이 언제 이사를 많이 하는지 물어보시는 거죠? 요일이죠, 요일. 그렇습니다. 오늘 랭킹이 요일이 있어요. 예, 금요일 아니겠어요? 금요일. 역시 금요일 쪽으로 의견을 금요일이나 월요일 날이 많이 할 것 같는데. 예. 알겠습니다. 오히려 주말보다는. 예, 좋습니다. 그래. 분석, 역시 분석의 대가라서. 여기 분들은 뭘 갖다 드리면 싹 다 분석을 하셔서 역시 참- 실제로 일요일이 없어요. 저 랭킹에. 그렇습니다. 야, 역시. 알겠습니다. 금산 전문가의 의견은 일단 금요일 아니면 월요일일 수도 있겠다.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채팅창에서도 그 월요일 아니면 금요일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그러네요. 진짜 실제로 랭킹은 어떻게 될지 한번 맞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저희가 유튜브 채팅창에 여러분 투표를 한 가지 띄워드릴 텐데 채팅창에 띄워드리는 투표에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1위 요일을 골라주시면 되고요. 하나만 투표 가능하니까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 저희와 함께 1시간 내내 5위부터 1위까지 하나씩 맞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는 뭐 상품이 준비가 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저희 함께 이야기 많이 해주시고 참여를 해주신 분들, 답변 잘 해주시는 분들께는 종목 진단의 기회를 더 많이 열어드리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릴게요. 일반 상품보다 종목 진단 선물이 제일 좋죠, 뭐. 특히 이렇게 예. 약간 흔들리는 시기에 종목 진단 한번 받아본다면 얼마나 마음이 든든해집니까? 좋습니다. 자, 그 점 기억해 두시고, 자, 그러면 먼저 투표도 1위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와 함께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5위에 랭크된 요일 한번 맞춰가 보도록 하죠. 네. 자, 잠시 랭킹 맞춰보시는 동안에 종목 진단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건 제가 한번 해보죠. 유튜브에서 윤홍주님께서 올려주신 네. 자, 오늘 강한 현대 로템입니다. 아니, 방산주가 요즘에 다시 한번 전성기를 쓰나? 생각이 들 정도로, 야, 오늘 5%가 갑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가는 종목만 가는 거라. 맞아요. 이제 현대 로템이 또 그 중에 하나죠. 네. 자, 28,600원에 사셨으니까 수익을 우선 축하드리고요. 이런 장에 지금 마이너스가 아니라 수익권에 있는 분이 보내주셔서 일단 첫 종목 스타트는 좋네요. 네, 20%의 비중을 담고 계시는데 이 보니까 최근에 사신 것 같아요. 아하. 왜냐하면 매수 가격도 이렇게 28,000원 밑에서 계속 있다가 갑자기 쫙 올라온 거거든요. 한 3, 그렇죠. 4일 만에.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이 목표가라든지 이렇게 갑자기 또 급하게 올라가면 또 급하게 내릴 수가 있어가지고. 맞아요. 예. 한번 좋은 타이밍에 물어보신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현대로템 최근에 강하게 시세를 뿜어내고 있는데요. 지금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더 갖고 가도 되는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네, 현대로템이 주가가 이날이죠. 이날 4월 20일 날 거기가 뭐 11% 급등이 나왔고, 그다음 4월 21일 날 4%, 오늘 장중에 지금 9% 정도까지 상승이 나왔다가 지금 이제 5%까지 지금 이제 상승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요 두 가지죠. 지금 현대로템이 이 기업이 지금 연 매출액이 얼마냐면요, 3조 가까이 돼요. 지난해 연 매출액이 3조
1633억 원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공시 내용을 보시면 현대로템이 1조 규모의 SRT 수주를 지금 어느 정도 후보자로 선정이 되었다는 내용이 나오죠. 그럼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3조의 매출을 내는 기업이 1조 정도의 수주를 받았을 경우에 주가의 상승 탄력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느냐. 거기가 매출액의 3분의 1 정도가 이제 수주를 받은 거니까, 그죠? 당장 이것이 매출로 또는 뭐 영업이익으로 이렇게 되지는 않지만 상당한 규모의 SRT 지금 수주를 받은 거잖아요. 여기에다가 방산이라고 하는 또 강력한 또 테마가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현대로템의 지금 상승세는 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다만 이제 지금 시장에서 보시면 연속적으로 지금 3일 연속 지금 상승세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수익은 좀 이렇게 확보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20%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해보세요. 20%를 지금 가지고 계시니까 한 5% 정도만 매도를 하세요. 그러면 15%는 가져가시고 15%는 그러니까 5% 정도 지금 20% 가지고 계시니까 5% 매도하시고 지금 현재가에서 매도하시고 나머지 15%는 한 번 더 가져가 보는 전략. 제가 봤을 때 이 주가가 이게 바로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 주가가 이렇게 조정받으면요. 이렇게 주가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주가가 조정이 들어오면 다시 재상승이 나올 수 있어요. 제가 이걸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5% 팔았다가요. 5% 매도했다가 나중에 주가가 좀 조정을 받으면 이 5% 판 이 돈을 다시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그런 각도에서 제가 5%를 매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잘 5% 매도하시고 나머지 15%는 가져가는 전략이고요. 제가 봤을 때 이게 지금 일봉이고 이게 주봉이고 이게 월봉 차트예요. 그러면 주가는 제가 봤을 때 사상 신고가가 45,000원대니까 45,000원은 아니더라도 주가가 40,000원대까지의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 그러니까 최종적인 매도 목표가는 40,000원 잡으시면 돼요. 최종적인 매도 목표가 40,000원 잡으시고 지금 자리 3분의 1 아니 5% 정도 5% 매도하고 나머지 15%는 가져가는 전략. 만약에 조정을 받으면 5% 판 돈을 다시 재투입을 해서 최종적인 매도 목표가는 40,000원까지 가져가신다면 크게 무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가지고 계신 20%를 아주 다양하게 전략으로 녹여주셨는데 그러니까요. 5%는 매도로 한번 가져간 다음에 15% 갖고 쭉 가져가시고 맞습니다. 주가가 바닥을 왔을 때 5%를 다시 매수하셔서 단가를 더 낮춘 다음에 최종 목표가 4만 원을 봐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현대로템으로 수익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번에 거 뷰가 좀 맞았네요. 어떤 뷰요? 단기간에 갑자기 쭉 올라오다 보니까 이거 그냥 무작정 또 간다. 그냥 갖고 있으면 이거 좀 전략적으로 미스가 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예. 한 번쯤 챙겨가면서 갈 수 있는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네. 저렇게 종목 진단 받다 보면 자 그런 일이 많아요. 처음에 생각과 달리 예상으로 잘 가? 그러면 전략이고 뭐고 일단 무조건 갖고 가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은데요. 그러다 보면 오히려 더 아쉬운 결과가 나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앵커하기 전에 이렇게 종목을 사보면 그때 한 10% 사보면 지금 말한 것처럼 뭐 잠깐 한 5% 하고 10% 네네. 나중에 하고 이런 전략이 안 돼요. 맞아요. 살 땐 다 사고 팔 땐 다 팔아버리는 그렇죠. 이런 거밖에 안 됐어요. 무조건 최고점에 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진단을 받으셔야 세부적으로 네. 따져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 자,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에 보니까 지금 랭킹쇼 오늘의 주제가 이사를 가장 많이 하는 요일이었죠. 네. 이건혜코가 휴가 쓰고 이사하는 것도 좋을 듯 하니까 서닥기님께서 이렇게 답변해 주셨어요. 뭐라고 했어요? 꼭 읽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혜님 휴가 때 놀러간 사이에 몰래 이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사를 안 가는 거예요. 야. 쉬면 안 돼요, 여기는. 예. 아찔하군요. 그렇습니다. 때를 기다린 매수님, 이것은 무슨 랭킹? 왜 일요일은 없지? 저희도 그게 좀 놀랐어요. 위로 좀 스크롤을 올려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이사하는 거. 요겁니다. 예, 이거예요. 가장 많이 이사하는 요일이고 당연히 일요일이 없는 이유는 업체가 쉬니까요. 예. 아, 그런가요? 그런 것도 있는 거죠. 어허,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렇게 결과가 나왔대요. 그리고 홍주님, 현대로템 상담 고맙다는 말씀까지도 해주셨습니다. 네. 좋은 날님, 은근 월요일 이사하는 집들 많더라고요. 이제 후보가 압축이 되는군요. 금요일 아니면 월요일이 최상위권이 아닌가. 뭐 아니면 네. 도네요. 예. 자, 그럼 계속 또 종목 진단을 가볼게요. 좋습니다. 다음 종목 가보겠습니다. 야, 유튜브에서 예. 좋은 날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요. 닉네임 좋은 날이신데 이 종목이 좋은 날을 보내고 있지 못합니다 지금. 이게 너무 심한데요. 예, 너무 심해요. CJ ENM을 볼게요. 이게 참 이게 한때 코스닥 시총 최상위에 랭크가 되어 있던 종목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많이 밀려났고 CJ ENM 21만 5천 원에 21만 5,450원에 매수하셨습니다. 10%시고요. 이 가격이면 코로나 이전이에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죠? 78,900원. 지금 주가 수준이요. 제일 코로나 낮은 터지고 나서 그때 코로나 절정 때 주가 제일 바닥에 있을 때 수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답이 없을까요? 마이너스 64% 손실 중인데 와, 신단 어떡해요? 꼭 좀 부탁드려요. 도와주세요. 야, 이거 간절한 외침이 일단 조을날님 닿았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 CJ ENM을 바라보는 관점 말씀을 드리죠. 네. 자, 금사전문가님 CJ ENM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들 이게 그 CJ ENM에 보시면 사실 인건비가 엄청납니다. 이 기업이. 제가 이 기업의 전체 그 종업원 수가요. 한번 볼까요? 3,480명이에요. 우리가 엔터테인 쪽인데 뭐 드라마나 예능이나 뭐 영화, 뭐 음악, 그다음 공연, 뭐 애니메이션. 우리가 디지털 콘텐츠 업체잖아요. 그죠? 지금 제가 이 재무제표상 보시면요. 인건비가 엄청난 기업이에요. 볼까요? 지금 여러분 인건비가요. 지난해 인건비가 얼마 정도의 인건비가 나왔냐면요. 이거는 5,050억이에요. 그전에는 2019년도에는 2,800억, 3,060억, 3,500억 되었다가 지난해에 여러분들 인건비가 5,050억이 나왔어요. 제가 이제 기업을 보는 눈입니다. 이제 제가 기업을 보는 눈인데, CJ ENM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기업이 좀 이렇게 영업이익을 좀 충분히 좀 내려면 요 인건비를 줄여야 됩니다. 요 인건비가 이렇게 많아서는 영업이익을 제대로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뜻이 인건비가요. 인원수가 엄청납니다. 이게 인원수가. 그만큼 인건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거기에다가 광고 선전비 있잖아요. 광고 선전비가 지금 얼마가 나왔냐면요. 지난해 광고 선전비가 4,846억이 나왔어요. 4,846억 원이에요. 요 두 개 합치면요. 거기가 1조가 넘어가, 1조가. 여러분들, 우리가 인건비와 광고 선전비.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재무제표상에서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걸 줄이지 않고서는 이 기업이 영업이익을 제대로 내기가 쉽지 않아요. 항상 이걸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정도의 지금 인건비와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 들어가는데 보세요. 지금 영업이익이 얼마입니까? 지난 영업이익이 1,300억이잖아요. 영업이익이 1,300억이에요. 그런데 당기순 손실이 나오잖아요. 그죠? 당기순이익이 안 나오죠. 당기순 손실이 나온다는 거죠. 이 기업의 주가가 탄력을 받기가 쉽지 않아요. 요거는 이렇게 하세요. 지금 이분께서 21만 5천 원에 이제 가지고 계시는데 지금 64% 정도의 손실을 보고 계시니까 이제 지금 자리는 이제 기다려주는 전략이고요. 왜냐하면 지금 자리는 일봉상으로 보고 주봉상으로 놓고 보고 월봉상으로 놓고 보면 주가는 딱 저점에 와 있잖아요.
지금 자리, 요 자리가 저점 자리예요. 딱 저점에 와 있네, 지금요. 그죠? 주가가, 여기에서 이렇게 상승을 했잖아요. 상승할 때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했으니까 보세요. 이렇게 상승했잖아요. 다시 주가는 원래 자리에 다시 되돌아왔잖아요. 요 자리, 그죠? 요 자리와 요 일치하는 자리잖아요. 지금 자리는 주가는 저점이 나온 자리죠. 저점이 나왔다 그래서 주가가 돌아서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은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있잖아요. 주식을 하는 게 실적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 제대로 실적이 나와줘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 이 주가가 달력받기 그렇게 쉽지 않아요. 이거는요, 이 달력을 받아야 돼. 받으려면 실적이 좀 무언가의 모멘텀 자체가 나와야 되는데 워낙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기술적인 반등만 바라보셔야 돼요. 기술적인 반등입니다. 기술적인 반등? 이것만 바라보셔야 돼요. 그럼 이건 제가 봤을 때 기술적인 반등은 어디까지도 하면 시도가 될 것으로 보이냐면은 지금이 7만 9천 원 거의 8만 원대니까 10만 원 정도까지의 리바운딩은 뭐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가 여기가 지금 거기가 44만 원짜리고 35만 원대잖아요. 25만 원대. 그죠? 여기가 15만 원대잖아요. 그러면 10만 원대까지는 충분한 상승세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는 매도하시더라도 10만 원 이상에서 매도가 가능하니까 좀 더 기다려 보세요. 지금이 4월 달이니까 5월, 6월, 7월 한번 기다려 보세요. 그리고 앞으로 CJ ENM 같은 경우는 이제는 완전히 지금 리오프닝 단계에 좀 접어들었기 때문에 실적가 조금은 좀 좋아질 것 같아요. 그러면 주가도 좀 탄력을 받을 수 있으니까 매도하시더라도 10만 원 아래에서는 매도하지 마시고 10만 원 이상에서 매도가 가능하니까 그렇게 한번 전략을 한번 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CJ ENM 살펴드렸습니다. 네. 나가는 비용이 굉장히 좀 많네요. 그러네요. 자, 그래서 일단은 CJ ENM 21만 원 이 목표 하신 매수가까지 가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과감하게 목표 지점을 10만 원 정도, 그 정도 기술적 반등을 생각해 보시고 네. 상당히 아쉬울 게 분명합니다만 거기서 끊어내시고 조금 더 빨리 채워갈 수 있는, 빨리 달려갈 수 있는 종목으로 교체해 보시는 게 하나의 지름길이 아닐까 싶긴 하네요. 네. 자, CJ ENM 봐드렸습니다. 자, 좋은 날님께 꼭 좋은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힘내십시오. 네. 자, 그럼 저희가 지금 이사하기 좋은 날, 그 좋아하는 요일에 대해서 네. 알아보고 있는데요. 5위부터 한번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자, 5위에 랭크된 요일, 어떤 요일인가요? 바로 화요일. 화요일입니다. 아까 제가 그 말씀 드리긴 했죠. 월요일 애매하지 않냐 해서 딱 보니까 화요일이 더 애매해. 그렇죠. 진짜 그러네요. 통상 화요일은 네. 약간 연결고리가 떨어지는 게 맞아요. 이게 주말에 연결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주중에 무슨 뭐 쉬는 날이 끼어 있으면 징검다리를 어찌어찌 해보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아니 왜 절망을 왜 저기에 왜 하는 거야? 화요일이 절망입니까? 저 때만큼은 하고 싶지 않다. 저거 허준이에요? 이렇게 절망적인 표정을 짓고 있어요. 화요일에 어쨌든 5위에 랭크가 되어 있네요. 네,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랭킹쇼 4위도 여러분 한번 맞춰보시죠. 좋습니다. 남아있는 게 월요일, 목요일 있고요. 금요일, 토요일, 수요일이 있습니다. 네. 이사를 가장 많이 하는 요일, 4위에 랭크가 된 요일은 어떤 요일일까요? 네, 월요일이랑 목요일은 같은 거예요. 맞아요. 같은 거니까 공동 헷갈려하지 순위죠, 마시고. 공동. 자, 이번에는 종목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왁을 네. 님께서 올려주신 동진 세미캠 볼 텐데요. 동진 세미캠. 오늘 좀 밀립니다. 네. 한 1.3% 밀리고 있고 사셨던 가격이 언제 사셨는지 좀 애매할 정도의 가격대예요. 33,200원이라서 최근에 사신 건지 아니면 좀 시간이 된 건지 다 걸려 있습니다. 15%의 기준으로 좀 담으셨는데 언제쯤 반등할지 궁금합니다. 여기 써셨군요. 3월 2일 날 사서 최근이네요. 얼마 안 되셨네요. 네, 안 냈네요. 10%였었는데 추가 매수를 하시느라고 5%를 더 사서 지금 15%다. 크게 주가가 굉장히 변동이 있었던 게 아닌 것 같은데 추가 매수를 금방 하셨네요. 3월 3일이면 거래량 제일 많이 들어왔었을 때인 것 같아요. 음봉 한번 크게 나왔을 때 있었거든요. 네. 이제 그때 한번 장중에 높을 때 사셨다가 지금 더 이렇게 돼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자, 동진 세미캠 지금은 3만 원이 아슬아슬한 상황인데요. 알아보죠.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이분께서 지금 매수한 가격대가 33,200원에 샀으면은 뭐 최근에 매수하셨네, 그죠?
뭐 33,000원이니까 지금 한 10% 정도의 손실을 보고 계시는데 동진 세미콘 뭐 가져가셔도 됩니다. 우리가 반도체 플러스 보통 이 기업이 뭐 촉매 쪽하고 뭐 전해질 쪽은 상당한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니까 뭐 2차 전지에도 포함이 되는 그런 기업이잖아요. 지금 이 기업이 이제 지금 일본하고 이제 관계가 지금 조금씩은 이제 회복되는 그런 기미가 나오면서 오히려 이 종목이 이 주가에 빠진 거잖아요. 그죠? 이게 급락한 이유가 그거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일본 이게 우리가 반도체 소부장에 일본에 지금 그동안의 수혜를 받다가 이제 일본하고 관계가 조금 회복되는 모습이 나오니까 오히려 주가가 하락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주가는 다 반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 이 종목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지금 비중 자체가 15%를 가지고 계시는데 이거는 이렇게 하세요. 그렇죠. 5% 정도는 뭐 더 사셔도 무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5%를 사는 시점을 이제 언제로 보셔야 되냐면 그것만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보시면은 이 종목의 주가가 작년도 9월달 저점이 가장 장중 저점이 얼마까지 나온 적이 있냐면 이게 25,000원 정도가 나온 적이 있어요. 이게가 가장 저점이 25,700원이죠. 현재 주가가 지금 30,000원대잖아요. 지금 30,100원이에요. 지금 30,100원이니까 이게서 만약에 전 저점을 깨버리게 되면 좀 더 흘러내릴 수가 있죠. 얼마냐면 전 저점이 얼마냐면요. 장중 저점이 29,450원입니다. 29,450원. 요 정도 있죠. 요 정도. 29,400원 정도. 이 정도 오면은요. 좀 더 이걸 깨고 내려오더라도 이 종목은 이 자리에서 5% 정도 더 추가 매수하시도 크게 무리가 없어요. 그런 다음에 이 종목을 가지고 이제 단기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하반기를 보고 가져가는 거예요. 하반기를 보고.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 이제 좀 사고방식을 좀 바꾸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우리가 그 몽골 제국의 일대 우리가 왕이라고 하는 징기스칸이 이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성을 쌓는 자는 망하고 길을 내는 자는 흥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 무슨 이야기냐면요. 생각의 마인드를 좀 바꾸라 이 말이에요. 생각의 마인드를 바꾸라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반도체 경기가 워낙 좋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자리 오히려 반도체에다가 배팅하는 것이 전 좋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좀 상당히 좀 추가 매수를 잘 물어보셨는데 저는 29,400원 정도 내려오면 이 종목은 추가 매수해서 얼마 정도까지 한번 가져가 보시면 되냐면 이 종목은 38,000원까지 가져가도 있잖아요. 한 30% 먹잖아요. 그죠? 요 고점까지. 제가 최소한의 가격을 38,000원 정도 잡는 거예요. 또는 38,000원이나 뭐 39,000원 정도, 뭐 4만원 요 정도 있잖아요. 이 정도까지 한번 가져가 보는 전략입니다. 요 정도까지. 매수하셔가지고 29,400원 정도 기다렸다가 반도체는요, 여러분들 당장 좋아지는 거 아닙니다. 반도체는 1분기와 2분기가 아마 저는 실적의 가장 우리가 그 마지막 그런 그 하락 국면이라 그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3분기부터는 반도체 주가들 움직임도 활발하게 움직일 거예요. 지금 자리가 저는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 종목은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니까 잘 매수했어요. 5% 매수하셔가지고 38,000원, 39,000원, 4만원까지 연말까지 보유하는 그런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와글님의 종목, 동진 세미캠,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이게 더 가서 38,000원에서 4만원인데 이게 거의 최소한이다라고 좀 얘기를 해줬으니까 지금 33,200원이지 않습니까? 네. 더 올라갈 때까지 우리 금산 전문가님 믿고 좀만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조금 더 15%까지 담으셨는데 수익 더 낼 수 있는 기회로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시간 벌써 이렇게 지나갔어요? 네. 종목 진단을 조금 더 빨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를 주신 분이 계신데요. 바로 가야죠. 받아볼게요. 네, 전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제가요, 피록스틱을 예. 20% 9,800원에 샀는데 자꾸 이렇게 빠지네요. 아, 필옵틱스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왜 내려가는 건지,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좀 살펴드릴게요. 예. 예. 자, 금사 전문가님, 필옵틱스 갖고 계시는데, 사니까 바로 빠진다, 이런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실제 오늘 5% 가까이 좀 내려가는데요. 필옵틱스는 어떻게 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주가가, 이제 최근에 이제 시장을 잘 보시면, 이게 주가가 이게 단기적으로 이렇게 많이 오른 종목을,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치는 거죠. 지금 주식 다 그래요. 제가 이게 소행주 중에서 실적이 굉장히 좋은 종목 한 가지가 있는데 이게 YM텍이라는 종목 하나가 있거든. 제가 이제 요 필요업체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몇 개의 종목도 제가 곁들여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YM텍도 실적에 워낙 사상 최고의 영업이익이 나올 수 있는 종목도 주가가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가니까 그걸 빼버리잖아요. 단기간에 있잖아요. 7% 빼고 그냥 단기간에 15% 빼버렸어요. 15%. 그 다음은요. 지금 실적 좋은 종목 중에서요. 어떤 종목이 하나 있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보면 이게요. GI텍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볼까? GI텍. 이게가 GI텍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것도 GI텍이에요. 이것도 사상 최고의 영업이익이 나오는 종목인데 주가가 올라가니까 보세요. 단기간에 주가 빼버리잖아요. 그죠? 단기간에 한 15% 빼버리잖아요. 이게 나와 있는 지금 필옵티스라고 하는 기업은 지금 최근에 주가가 뜬 게 OLED 때문에 주가 뜬 거잖아요. 그죠? OLED 때문에 주가가 떴잖아요. 이 주가가 이게, 단기간에 주가를 이렇게 급락을 시켰기 때문에 이거는요, 지금 비중을 20% 정도 가지고 계신, 제가 비중이 좀 적으면은, 좀 추가 매수도 제가 한번 권해드리고 싶은데,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그냥 기다리세요. 기다리면요, 회복이 나올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그전에도 있잖아요. 그전에도 주가가 한번 아래쪽으로 한번 다운시키고 난 다음에 끌어올렸잖아요. 그죠? 이게도 그렇네요. 이게도 주가가 한번 끌어올렸잖아요.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거는, 이 기업에 매수하고자 하는 세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주가가 올라가면은 수익 실현하고 이렇게 하세요. 이거는 만약에 빠른 시간 안에 이게 회복이 좀 나와줘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제가 이제 빠른 시간 안에 그 까맣게 칠해놓은 게 33일 이평선이거든요. 이게 빠른 시간 안에 회복이 안 되면요. 사람이라고 하는 실망 매물이 있어요. 이게 33일 이평선이요. 이게요.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을 우리가 이제 저 사람이 변할 거라고 기다리는데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은 이게 기대감이 있잖아요. 자, 이게 지금 일시적으로 하락에 나왔는데 33일 이평선을 빨리 회복하지 못하고 계속 이게서 머물러 버리면 오히려 주가가 반대로 역으로 빠져버립니다. 최소한 이 종목은 오늘이 월요일이니까 월, 화, 수. 수요일 안에는 33일 이평선을 올라타야 됩니다. 그게 얼마냐면요. 33일 이평 9,800원. 9,800원 회복하지 못하면 3일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어요. 이게 보니까 보통 3일만 다 올라탔잖아요. 그죠? 이게도 보세요. 이게 하루 만에 올라탔잖아요. 이게도 보통 3일 안에 한 9,800원에 회복하지 못하면 이 주가가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온다는 거 생각하시고 제가 봤을 때는 뭐 손실 보지 않고 저는 매도는 가능해 보이니까요. 뭐 만 원 정도까지는 올라올 수 있으니까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건데 아무튼 3일 안에 9,800원 돌파가 나와야 된다. 그까지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뭐. 네. 시장님 이렇게 종목 진단 네. 도와드렸습니다. 많은 참고 되셨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네, 다음에 또 전화 주세요. 네. 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자, 이렇게 종목 진단해봤습니다. 필요옵틱스까지 만나봤고요. 네. 자, 그러면 종목 진단 전반부 열심히 도와주신 금사 전문가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전반부 금산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을 해드렸습니다. 네. 자, 그러면 랭킹 한번 하나만 좀 더 공개를 하고 4위. 지나가도록 예, 할게요. 4위 가죠. 5위까지 나와 있는데요. 랭킹쇼 이사를 가장 많이 하는 요일, 오늘의 4위 공개해 주시죠. 좀 더 이 사이가 좋은 거죠. 아, 역시 예상이 좀 나왔던 요일이긴 합니다. 그렇죠. 수요일이군요. 그렇죠. 화요일과 수요일은 뭐 제가 생각해도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특별한 메리트가 없다. 뭐예요? 저 아, 나 허준은 저 왜 그림이 안 보여요, 자꾸 저게. 힘들어하는 거야? 수요일 있네. 아, 있네. 눈 감고 지금 인내하는 겁니까? 저 일하는 때 야. 우리 PD의 마인드가 그런가 봅니다. 인내하는. 화요일 날 수요일. 절망했다가 수요일 날 인내하는. 오늘 그렇죠. 2사입니다. 2사. 월요일이 어떤 그림이 나올지 굉장히 벌써 기대가 됩니다. 좌절 아닙니까? 좌절. 예. 자, 그러면 바로 다음 전문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한투자증권의 이호석 PB 만나보겠습니다. PB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호석입니다. 어디 계시죠? 자, PB님 오늘 특징 중 한 가지만 좀 잡아서 설명해 주실까요? 네, 우선 오늘 좀 저희가 얘기해볼 만한 종목은 삼천리입니다. 삼천리 같은 경우에 많은 분들께서 이제 오늘 특징이라고 하면 이거겠죠. 갑자기 삼천리라든지 세방이라든지 하림지주라든지 저희가 좀 중견 상장사라고 할 수 있는 종목들이 일제히 좀 하락하는 모습, 하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또 공통점이 또 이제 매도 창구가 SG증권이라서 이제 그와 관련해서 이게 무슨 이슈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처음에 나왔던 이 내용은 SG증권 같은 경우가 국내에서 사업을 철수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포지션을 청산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조금 있었고요. 그런 내용하고 또 이제 동시에 같이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가 지금은 시장에서는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이제 유력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10시에 이제 주가가 빠졌었거든요. 그 시간대가 이제 저희 신용 청산하는 시간대이기 때문에 아마 CFD 거래를 통해서 이제 투자했던 부분들이 반대매매 청산을 하면서 이제 갑자기 폭탄처럼 매도가 나온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가 조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정확한 이제 내용은 알 수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지금 나오는 내용만 보더라도 시스템상의 문제인지 아니면은 뭔가 이제 의도가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그렇지만 이 부분도 같이 생각은 해봐야겠죠. 만약에 지금 삼천리라는 종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의 하락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기업 가치의 훼손인지 아니면은 수급적인 이슈인지라고 보았을 때는 수급적인 이슈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이런 내용은 하림지주라든지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 종목들이 최근에 이제 꾸준하게 계속 올라왔었던 종목이거든요. 집 차트를 보시면 삼천리, 선광 이런 종목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관점에서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이번 하락이 이 종목의 적정 주가를 찾아가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이제 움직임을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선 오늘 당장은 이 종목에 대해서 사실 거래 자체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응을 하셔야 된다, 저렇게 대응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내일 만약에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온다든지 한다라고 하면 이 종목의 종목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이 아니죠. 긴 기간 동안 상승한 부분은 당연히 기업 가치가 반영이 된 부분도 있겠지만은 당연히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주가가 올라왔던 부분도 존재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매도세로 보았을 때 그 거래가 한 템포 죽어간다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이제 지금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고객들 같은 경우에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차익 실현이라든지 아니면 탈출이라든지 욕구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민감하게 이제 민감하게 이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특징 좀 잘 봤습니다. 삼천리, 세방 말씀해주신 종목들 오늘 갑작스럽게 이렇게 많아요. 한가가 쏟아지게 되니까 정말 많이들 놀라셨을 것 같은데 저희도 놀란 거 보셨죠? 사실 삼천리 같은 종목이 갑자기 한가 나오는 거 저 처음 봤거든요. 원인은 또 정확히 또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특징주까지 한번 살펴드렸고요. 네, 이번에는 이호석 PB 첫 번째 종목이 될 텐데요. 네. 유튜브에서 로데미님께서 올려주신 종목 볼게요. 이 종목도 아까 삼천리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세요, 오늘 하락하는 게. 아이고, 이거 무슨 일입니까, 오늘? 9.6% 밀린 미래반도체입니다. 예. 지금 38,800원에 매수를 하셨고 예. 비중 20%인데 많이 밀리네요. 네, 우리 시청자님도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거의 한 2자릿대 정도로 빠지고 있는데 네. 조정 후에도 이거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지 걱정입니다. 조정 나오는 때에 추가로 매수를 해서 반대로 이제 평단가를 낮춰야 되는지 이것도 말씀을 동시에 해주셨습니다.
또 반도체 좋다고 하시니까 또 이걸 또 역으로 기회를 삼으시려는 것 같기도 하고요. PB님, 이 미래반도체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네, 우선 이제 미래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저희 방금 봤던 예시들보다는 양호하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미래반도체라는 회사는 최근에 반도체 좋다라고, 업황 좋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삼성전자가 이제, 실질적 감산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가파르게 좀 올라왔었거든요. 거기에 플러스해서, 삼성전자의 거액의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 투자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이슈가 됐었는데요. 이 이유가 그겁니다. 이 회사는 반도체 유통을 하고 있는 업체고요. 삼성전자의 이제 반도체 유통 파트너이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이 시장에서 이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거죠. 만약에 삼성전자의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난다든지 그런 경우에 파트너 업체로서 굉장히 좀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 될 수 있을 건데요. 결국 이제 입지를 다져놓은 업체라는 것이 좀 중요한데, 삼성전자 내에서 이제 안정적인 유통 파트너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이걸 캐시카우라고 부르죠. 캐시카우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이 종목에 관련된 이제 투자 메리트가 충분히 있다는 점도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저희가 반도체가 어느 시점이 좀 꺾였는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반도체가 꺾인 시점이 결국에는 2차 전지와 반도체 둘 다 좋다 해서 반도체보다 2차 전지가 더 좋다라는 이제 흐름이 형성되면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4월 초부터 전체적으로 좀 조정을 받기 시작했었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수급이 2차 전지냐 반도체냐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의 싸움에서 반도체가 진 것일 뿐이지 그 안에 있는 내용 자체가 달라진 것은 없다라는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제 삼성전자의 이제 반도체 전략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그대로 이어질 것이고요. 또 심지어 대규모 투자도 앞두고 있다는 것도 저희가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정책적으로 보았을 때도 K-칩스법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본다라고 하면 다시 이제 재차 상승할 수 있을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대신에 이 부분도 봐야겠죠. 당연히 이제 길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긴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삼성전자의 투자나 K-칩스법이나 이런 것들이 효과가 있겠지만 사실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 주가가 올라오는 데는 수급이라는 것이 제일 큰 메리트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부분 보았을 때 당장 반도체 쪽에 수급을 끌어들이는 것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조금 어느 정도의 기다림의 시간은 필요하실 것이다라는 부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좀 접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차트를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지금 미래반도체 같은 경우에 16,000원대부터 이제 바닥으로 상승을 해서 거의 한 2배 이상 상승을 했었고요. 지금 다시 그 자리로 내려오고 있는 와중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2만원대에 가장 많은 매물이 쌓여 있는 상황인데요. 이 매물이 가장 많다는 것은 이 가격대에서 미래 반도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다는 소리고, 이 구간이 보통 기술적 반등이라든지 주가를 이제 추가 매수하기에는 적절한 구간으로 저희가 좀 대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비중이 20%니까 여기서 대략 한 10% 정도 추가하시는 것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섣부르게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는 2만 원대까지 내려왔을 때 이제 추가 매수하시는 것도 권해드리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무한정 계속 내려오진 않을 거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이제 반등을 하는 구간이 있을 수도 있겠죠. 만약에 반등을 한다라고 하면 정고점인 한 37,000원, 38,000원 정도죠. 윗꼬리를 뗀다라고 하면 한 37,000원 정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 만약에 보유를 하시고요. 만약 2만 원까지 내려온다라고 하면 추가 매수, 내려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대로 보유를 하시되 제가 앞에서 말씀 잘못 드렸네요. 27,000원이 아니라 37,000원대 정도면은 정고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 비중 10% 정도 줄여가시면서 대응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로데미님의 종목 미래 반도체와 관련해서 이제 가격의 위치를 중요 포인트를 좀 잡아드렸으니까요. 추가 매수라든지 그리고 상단이 어느 정도가 열려 있는지 체크해 보시면서 잘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종목 진단을 정말 바쁘게 하는 와중에 이런 말씀드리기 약간 죄송스럽기도 하지만 어떤 거요? 랭킹쇼 예. 2, 3화를 요일 맞춰가고 있었거든요. 새카맣게 까먹었네요. 새카맣게 까먹었어요. 5위와 4위까지 공개되어 있고요. 3위에 랭크된 그런 요일이 어떤 요일일까? 여러분 한번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외로 금토 중에 하나 아닐까요? 토요일 언급이 근데 지금 채팅창에 한 번도 없었어요.
소요일은 없죠. 오히려 그때 이사 가는 거 아닌가? 이게 오히려 상위권일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자, 3위 한번 맞춰주시고 종목 진단을 바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3위래. 종목 진단 다음에 할 거거든요. 유튜브 강병옥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네. 동국제강입니다. 17,000원에 10%. 사실 철강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요즘에 2차전지 소재 쪽으로 해서 가는 종목들이 꽤 많거든요. 그렇죠. 동국제강 아직도 밑바닥이에요, 지금. 12,450원 저 위치입니다. 안전해요. 오늘도 예. 빠지고 있고요. 자, 그래서 강병호님께서 언제쯤 올라갈 수 있을까요? 답답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렇습니다. 자, 동국제강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피비님, 동국제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방금 유철구 의원님께서 굉장히 좀 좋은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대부분의 철강 종목들이 최근에 시세가 나기 위해서는 2차 전지, 소재라든지, 그와 관련된 이제 내용들이 있을 때 사실 시세가 조금 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순수하게 철강만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시장에서 좀 관심을 좀 덜 받게 되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동국제강보다 훨씬 무거운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그룹주들 같은 경우 최근에 2차 전지 밸류체인과 관련해서 시장에서 좀 관심을 받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동국제강 같은 경우에는 그런 쪽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좀 상승할 여지가 폭이 좀 좁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동국제강을 이제 진단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조만간에 이제 인적 분할을 앞두고 있습니다. 6월 1일자로 이제 인적 분할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종목을 회사를 이제 세 가지로 나눌 건데, 그 동국홀딩스, 동국제강, 동국CM 그렇게 해서 동국홀딩스는 지주회사고요. 지주회사격이고 동국제강 같은 경우에는 열연강판 그리고 동국CM 같은 경우에는 냉연간판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회사가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상장을 하게 되는 시기가 6월 15일까지 거래 정지고 6월 16일부터 이제 재상장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시점에서 생각하면 대략 한 달하고도 한 주 정도 더 남았겠네요. 그 기간 남짓하는 기간 동안 이 종목이 만약에 시청자분께서 매수했던 가격까지 올라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이제 거래 정지까지도 하고 조금 더 기다리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게 좀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선 이제 이번 인적 분할만 저희가 놓고 얘기를 한다면 굉장히 나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적 분할을 함으로써 지주회사도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사업도 이 사업 부문별로 깔끔하게 정리가 되면서 그렇다는 이제 오히려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명확하게 보이게 되겠죠. 그런 부분은 좋겠지만은 사실 지금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이 분할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좀 달갑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회사의 가치가 결국은 쪼개지는 거니까요. 대신에 인적 분할이라는 제도를 통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제가 가지고 있는 지분의 가치가 지속된다는 것이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종목을 이제 지금 바로 진단드리기 위해서는 차트로 보고 말씀드리면 지금 주가 자체도 충분히 좀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12,470원인데 최근에 있었던 바닥 가격대가 얼추 한 12,000원대 초반 정도 되거든요. 이런 부분 생각해 본다면 얼추 주가가 많이 빠져 있으니까 지금부터 조금 더 기다려 봐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박스도 있죠. 아래쪽으로 지금 하단이 정해진 박스가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면 상단에 있는 저항선 이게 한 16,000원대 정도에 그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16,000원에서 저희가 오버슈팅이 난다라고 하면 매수가인 17,000원까지 도달이 가능한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이 종목은 충분히 빠졌으니까 기다려보는 거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수가까지도 도달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부분까지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리고 또 이 부분도 지금 실적도 1분기에 예상 실적에 부합하는 실적도 보여주었었고요. 내년이라든지 열연이라든지 예전만큼 수요가 뜨겁진 않지만 수요 자체가 계속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평타 정도는 되는 이제 한 해다라는 부분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렇지만 변수가 이겁니다. 결국에는 인적 분할을 앞두고 있다는 거고 인적 분할이 5월 30일부터 거래 정지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 만약에 그 전까지 만약에 내가 매수했던 가격까지 올라와서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 이 종목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생각도 좀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만약에 이제 인적 분할 이후에도 계속 가지고 가실 거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보유하시는 거를 권해드리고요. 그것이 아니라 만약에 인적 분할하고 회사가 나눠지고 이런 것이 머리 아프다, 복잡하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 오히려 이제 철강 관련주가 아니라 만약에 2차 전지라든지 안 그러면 시장에서 좀 핫한 테마들 위주로 해서 조금 종목 교체해 보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동국제강에 대한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이 네. 진단 내용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랭킹쇼도 벌써 후반전으로 다가가고 있는데 네. 오늘의 랭킹 3위에 랭크된 요일, 이사를 가장 많이 하는 요일 3위를 지금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뭘까요? 금요일인가요? 토요일입니다. 역시 아. 언급이 없었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14%밖에 안 돼요? 아니, 화요일, 수요일, 토요일이 비중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1, 2위에 지금 거의 올인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 거의 나머지 이 세 개의 요일은 관심도 없다. 전향만 누굽니까, 저? 톰 행크스 아니에요? 톰 행크스, 쾌락. 네. 톰 행크스로 톰 크루즈. 아, 톰 크루즈. 나도 머리가 나갔나 봐요. 쾌락이래, 쾌락. 토요일. 아니면 이상한 걸 자꾸 붙여놔가지고 제가 정신이 나가잖아요. 그렇죠. 자, 종목지나 갈까요? 자, 세 개가 요일이 다 공개했는데 고만고만하다. 어디서 찾는 거지? 그렇죠. 희한하신 분이에요. 자, 종목진단 마지막 종목일 것 같은데요? 가죠. 이번에 하성원님께서 유튜브로 올려주셨는데요. 네. GST, 그러니까 아까 찾아봤는데 글로벌 스탠다드 테크놀로지의 약자입니다. 저 GST를 그렇게 많이 봤지만 이게 그 약자인 줄 몰랐어요. 그러지게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3.3% 밀리고 있고 이제 반도체 관련된 이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24,800원인데 매수가는 26,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네. 약간 손실 보고 계시고 비중이 조금 부담됩니다. 30%. 아하. 중요한 거는 이제 중기로 가져가 보려고 하시고 있는데요. 지금 고견을 좀 부탁드립니다. 하십니다. 자, 성원님께서 GST 되게 좋게 보시는 것 같아요. 알아보죠. PB님, GST는 중기로 봐도 되는 종목인지 궁금합니다. 네, 뭐 중기로 봐도 충분히 가능한 종목입니다. 이제 GST 같은 경우에는요, 방금 앞에서 방금 말씀해 주셔서 이제 회사 이름은 설명을 따로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스크러버나 칠러라는 것을 만드는데요. 결국에는 반도체 공정을 하면서 유해가스라는 게 발생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제거해주는 것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반도체 생산 과정에서 하고 있고 또 이게 삼성전자의 고객사라는 점 생각해보면 저희가 뭔가 하나 이제 틀이 맞춰지는 게 있을 겁니다. 뭐 ESG라고 저희가 요즘 많이 부르죠. 결국은 환경에 대해서 이제 저항 장치라고 하죠. 이제 최대한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 안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점 생각해보고요는 해본다고 하면 결국에는 이제 실러라든지 스크러버라든지 이런 부품들 자체가 굉장히 많이 필요해진다는 단계에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반도체 생산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런 부분들도 더 필요해지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GST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생산에 있어서 ESG를 준수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주요 제품 이제 스크러버 같은 경우에 작년에 이제 판매 단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면서 실적적으로도 이제 메리트가 되는 좀 부분들이 있었고요. 뭐 이런 부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중기적으로 긴 그림에서 보더라도 GST에 대한 투자 메리트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서 한 가지 정도 좀 더 얘기해 볼 게 있는데 올해 그 실적이죠. 올해 EPS 기준으로 했을 때 PER이 약 5.3배 정도 현재가 기준으로 하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PER 자체도 뭐 종목의 제가 말씀드렸던 비전에 비해서는 PER도 좀 낮은 상황이라서 뭐 중기적으로 가져가신다라고 하면 크게 부담 느끼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중이 30%라서 좀 부담이 되실 것 같아서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비중을 가격이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일부는 10%는 차익 실현하시고 20% 정도로 비중 가져가시는 건 어떨까? 그것만 제안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 하성원님의 종목 GST 관련해가지고 종목 진단 도와드렸으니까요. 대응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효섭 PB와 함께한 진단은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PB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몸조리 잘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자, 그러면 오늘의 랭킹쇼 일단 1, 2위를 공개하기 전에 와, 유튜브 동시 접속자 수가 1000을 넘겼습니다. 오늘 장 분위기도 조금 아직까지 가라앉아 있는 분위기긴 한데 많이들 성원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 한번 드리고요. 네. 자, 그러면 오늘의 랭킹 이사를 가장 많이 하는 요일 1위와 2위를 바로 공개해드리면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죠. 지금 공개해 주시죠. 자, 쏠리면상. 역시. 네, 금요일입니다. 아니, 네. 이야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었네요. 실제로 금요일에 압도적으로 많이 합니다. 토요일, 일요일까지 예. 일하는 걸로. 그렇죠. 23% 금요일에 이사를 가장 많이 했고 네. 그 다음으로는 월요일과 목요일 아마도 주말을 끼어서 이렇게 이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 뭐예요? 월요일, 목요일 고통과 희망? 금요일 환희. 희망의 건우 아니에요? 저 건우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들어봤는데. 금요일 환희.
환희. 환희. 유재석 씨. 아, 그래요? 유재석 씨. 야, 이야, 이러고 있는 거죠. 예. 일단 알겠습니다. 오늘 마무리 지어야 되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죠. 네, 오후장도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